몸이 좋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지켜보세요.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강철부대 이제 1화 리뷰를 제가 했고요. 몇 가지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추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대원들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뭐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2, 1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얘기해보고 싶은 게 몸들이 좋은 대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몸의 유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타입에서 몸의 유형이 좀 나뉘는데 사이즈가 크면 위압감 압도적인 게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몸이 크면은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분 정도가 몸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특전사의 대원도 좀 사이즈가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해병대 대원 뭐 아주 벌키하고, 그 다음에 707 팀장 요 3명이 몸의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 사이즈가 보디빌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장점도 있고 아마 이 미션을 치를 때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을 통해서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뭐 근력적인 부분은 당연히 다른 대원들에 비해서 월등할 거예요. 하지만 근지구력이라든지 스태미나, 우리가 보면은 지구력을 요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산악행군, 고지점령 같은 거 시즌 1에서 나왔던 것도 결국은 100% 달리기고, 달리다가 들고 맨몸을 움직이고 이런 동작인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스태미나나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날렵한 사람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707 같은 경우도 팀장이 이제 나바 코리아 대회를 나갔던 사람이더라고요. 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특수부대 제대하고 나서 보디빌딩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본인이 운동을 좋아하고 몸을 좀 더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대에서는 사실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메인이다 보니까 체력 단련하는 데만 모든 것들을 다 쏟을 수는 없거든요. 체력 단련을 하는 도구 자체도 한정적이에요. 근데 제대를 하게 되면 헬스장을 갈 수가 있고, 헬스장 가면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잖아요. 프리웨이트로 몸을 잘 만들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요새는 머신이라든지 플레이트 로디드 머신 같은 거라든지 근육에 정확하게 해당 부위를 타겟팅을 해주는 머신들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 운동한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몸을 미적인 관점으로는 더 잘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즈를 좀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부대에서는 맨날 달리기 하고 체력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근성장에 솔직히 말하면 신경만 쓸 수는 없어요. 어쩔 때는 훈련 나가면 몇 박 몇 일 동안 아예 운동을 못 할 수도 있고,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고 한다고 해도 이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해당하는 운동들을 해주면서 근육에 자극을 먹여주고 회복하고, 이게 포인트인데, 그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잘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사이즈가 나오면 유산소 운동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부대에서 달리기 죽도록 뛰었던 거 막 지구 한 바퀴를 뛰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뛰는데, 뛰는 거를 대부분 특수부대원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대회도 나가요. 마라토너, 철인 3종 아예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군대에서 그 고된 훈련, 힘들고 측정하고 평가받고 이런 거에서 지쳤죠. 그러니까 나와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거 배제하고 잘 먹고 운동해주면 사이즈가 무럭무럭 자라고, 플러스 이게 참 웃긴 건데, 몸이 커야 좀 위압감을 느끼고, 이거 하나로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그게 있어요. 특수부대 출신 전역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진 않잖아요. 그런 전투에 능한 신체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옷 입혀놓으면 일반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표가 안 납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면 이제 눈빛, 그 강청명 대원처럼 이 눈빛이 딱 강하게 남아있는 건 있지만, 그것도 뭐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특수부대 생활 안 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도끼나 악은 그런 생활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옷 입고 걸어 다니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뭐 내가 707 전역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맨날 그 707 옷만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런 게 있죠. 드러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추는 편이 많은데, 특수부대 출신들이 사람들이 뭐 보면은 이제 일반인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지만 약간 아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들은 겁니다. 이건 다라고 일반화를 하진 않아요. 들은 건데, 보디빌딩을 해서 사이즈를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몸 크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주변에서도 위압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무서워하죠.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진짜 싸움의 프로들은 종합격투기 선수들인데 종합격투기 선수들도 귀가 말려있거나 이런 정도면 이걸 이해하지만 그렇게 안 생긴 사람들은 밖에서도 무시는 아니지만 위압감을 안 느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몸 사이즈가 크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지금 운동을 대략 2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목욕탕을 갔어요. 몇 년 전에. 한 60대 분이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보더니 아이고 운동 좀 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뭐 한 운동 한 2년 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저는요 크로스핏을 하고요. 금비대의 목표가 아니라 체력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크로스핏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일일이 설명하는 거를 사실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네 하고 그냥 웃으면서 대화를 다 안 했죠. 결국은 이 사이즈가 크면 운동을 많이 하고 사이즈가 작으면 운동을 적게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되게 웃겼어요. 웃기긴 했는데 어쨌든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신체의 사이즈라든지 모양, 모습 이런 게 다 달라요. 발달되는 부위도 다르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운동하느냐가 중요하죠. 일반인 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사이즈 키울 필요가 없고 건강상 운동을 한다. 그럼 유산소 운동과 머신만으로도 체력 유지를 할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어요. 꼭 근육질의 몸이어야만 건강하다. 근육질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뭐 관절이라든지 근육을 많이 과사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이즈가 큰 게 장단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전체적인 미션을 풀어나갈 때는 단점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체력적인 미션도 중요하죠. 사실은 결국 마지막에 성패를 결정짓는 거는 전술 미션에서 체력적인 부분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지치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특수부대원들의 날렵한 신체들이 또 이 전투에 가장 적합한 신체 사이즈들이 만들어지고 본인의 몸을 잘 컨트롤하면서 뭐 외부적인 무장 같은 걸 하면서도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신체가 특수부대원들한테 가장 맞는 신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이 대원들이 그런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략 70에서 80kg 안쪽의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는 요 정도 때가 가장 좋아요. 이상적이에요. 체력이 정말 좋은 레슬링, 뭐 유도 국가대표 한 65에서 70 후반대 요 정도가 종합적인 체력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선수로서. 그래서 80이 넘어가고 90 가까이 되면 아무래도 몸이 둔해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고 거기다가 보디빌딩 위주로 이제 운동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체의 기능 같은 것들은 조금은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신체 사이즈를 뭐 크로스핏이라든지 여타 투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그런 사이즈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종합적인 체력이 우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오로지 헬스 보디빌딩만으로 그런 몸을 만들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산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미션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약체로 STT는 또 왜 나왔냐. 뭐 해병대 특수수색 때는 특수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STT는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제 기준에는 특수부대는 아닙니다. 각자 부대마다 캐릭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우승을 해야만 거기에 있는 건 아니죠. 우승을 못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자체의 흐름이라든지 서사에 맞으면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STT가 시즌 1 때 보면은 풋풋함, 젊음 이런 것들을 담당했어요. 병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STT 출신들이 애대입니다. 다들 연령대가 낮은 축에 속한 것 같아요. 강철 부대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다 낮아졌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쳐냈다고. 저도 나이가 43인데 지원을 했죠. 신체 컨디션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작진들이 봤을 때는 연령이 너무 높으면 사실은 올드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높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배제를 했다 라는 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제 주변 분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뭐 STT라든지 SSU는 조금 더 앳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캐릭터를 이 STT의 서사가 그런 거잖아요. 최약체로 뽑으면서 뭔가 반전을 나타내는 캐릭터. 그러면서 강철 부대 내에서 풋풋함을 담당하는 캐릭터로서 부대가 좀 만들어져 있지 않나. STT는 꼴등한 게 아니잖아요. 저번 시즌에 사실 가장 순위가 낮았던 거는 해병대인데 해병대 특수수색 때는 나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STT는 왜 STT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즌 1에서 STT가 꼴찌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명분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번에 또 깜짝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STT가 최약체면 제일 먼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재미 포인트로 보면서 이 방송을 시청을 하면 좀 더 이 강철부대 2를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강철부대 시즌 2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컨텐츠를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광철 바이바이.